자, 이제 7번에 이어서 8번 주제가 인사 제도적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7번 주제야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라면, 이제 8번 같은 경우에는 신상 최근 들어서 뜨고 있는 출제 포인트, 그리고 이미 21년도 국가직 7급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는데 가장 아주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미 출제 사례도 있으면서 학자들이 지금 더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제들 이미 9급이든 7급이든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제는 무르익었다. 자, 7번, 8번 연속으로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겠고요.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뭐 중요한 것들은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꼭 같이 공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뭐 1번부터 차근차근 보는 게 이 활용도를 높이는 데 최고다. 자, 아무튼 다양성 관리, 7번에서 예고 드렸듯이 다양성 관리란 우리 실적주의의 단점, 뭐 한계를 보완하는 세계관으로 일단 출발을 합니다. 네, 그동안 실적주의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로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고 중요한 건 대표 관료제였어요. 다양성 관리는 대표 관료제를 포함합니다. 자, 다양성 관리 협의로는 균형 인사 정책이라고 하죠. 균형 인사 정책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대표 관료제 성격의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작년 국가직 9급 시험에서 균형 인사 정책의 세부적인 제도들 출제되는 거 봤고요. 그리고 균형 인사 정책은 이미 시험 문제 등장한 지 한 7년 정도 됐어요. 제가 한 8, 9년 전쯤부터 균형 인사 정책으로도 시험에 나올 것이다 계속 강조드렸는데 19년도 시험부터 균형 인사 정책으로도 출제되고 있고요. 아무튼 이제 점점 무르익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동안 기출문제 쭉 보면서 다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 관료제 워낙 많이 냈고, 뭐 국가직에 이번에 또 나왔을 정도로 계속 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균형인사 정책으로도 이미 물어보고 있고요. 균형인사 정책의 장단점, 대표 관료제 장단점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협의의 다양성 관리였다면 궁극적인 다양성, 광의의 다양성은 일과 삶의 균형 정책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자, 일단 뭐 대표 관리제는 또 설명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양성을 늘릴 수 있는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국가직에도 출제됐으니까 해설 강의 등등으로 잘 보충을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광의의 다양성, 일과 삶의 균형, 이게 어떻게 공무원의 다양성을 늘릴 수 있는가? 자,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 시간 등등을 자신의 삶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게 되면 원래 공무원 못했을 사람이, 예를 들어 육아 때문에 공무원 9 to 6 근무 시간을 맞출 수 없었던 사람이 육아 관련된 시간과 공무원으로서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육아를 하면서도 공무원을 병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과 삶의 균형이 좋아지면 공무원 못했을 사람도 공무원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자동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뭐 쉬운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은 공무원의 궁극적인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균형 인사 정책, 일과 삶의 균형 정책 해서 다양성 관리의 기본이 되겠고요. 일단 21년도 국가직 7급에 다양성 관리라는 게 처음으로 정면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때는 아주 쉬웠다고 그랬죠. 3번에 균형 인사 정책과 일과 삶의 균형은 다양성 관리의 방안으로 볼 수 없다. 땡. 그리고 4번도 기초죠. 대표 관리를 통한 조직 내 다양성 증대는 실적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죠. 그리고 실적주의 단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실적주의 장점을 훼손하죠. 실적주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자, 완전히 생 기초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내용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1번에 이제 다양성 관리에서 안 나온 출제 포인트를 지금부터 싹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방직 9급 2번 시험 예상 문제예요. 이것처럼 쉽게 똑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더 나올 수 있는 것들 다 챙기는 겁니다. 집중. 1번. 개인의 성격, 가치관의 차이와 같은 내면적 다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 협의, 대표 관리제 쪽, 균형 인사 정책 쪽은 장애인 여부, 뭐 성별, 지방 인재 여부 등등 눈에 보이는 외면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궁극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격, 가치관과 같은 내면적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균형인사 정책 쪽은 외적 다양성의 국한이에요. 근데 일과 삶의 균형 정책 쪽은 외적 다양성은 당연하고요. 내적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균형인사 정책 쪽이 내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땡이 되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다양성 관리란 내적, 외적 차이를 가진 다양한 조직 구성원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적 자원 관리. 아주 포괄적으로 썼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양한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조직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다양성 관리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협의 광의, 균형인사 정책,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은 다양한 공무원들 확보해서 실적주의가 대응하지 못하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대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을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뽑아놨더니 그들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갈등 관리 등등 개념이 확장되는 거고, 자, 그걸 이제 연습할 수 있게 제가 관련 트윈 선지로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 관련 트윈 선지로 제가 새로 띄운 겁니다. 자, 잘 보시면 새로 띄운 거예요. 밑에다 넣으면 안 보이니까. 자, 경찰 승진 시험이 원래부터 공무원 시험 따라서 내는 시험인데, 최근 들어서는 경찰 승진 시험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인사 신청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케이스도 꽤 늘어났어요. 그래서 다양성 관리 나왔던 걸 주제는 따라 했는데 출제 포인트는 또 새롭고요. 이게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높을수록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사고의 차이 등이 극복되기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쉬움으로 땡. 다양성 관리 필요성이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성을 위해 다양한 공무원을 뽑았어요. 그러면 그 이상의 다양성 관리가 또 필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되죠? 자, 그리고 또 예상 문제. 또 예상 문제는 제가 작년에 균형인사 정책으로 지방직구급에서 좀 엉뚱한 걸 물어봤어요. 이 문제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쌍둥이 모의고사에서 기출문제 쪽이 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중요하지 않은 주제라면은 관련된 것 중에 제가 중요한 걸 모의고사에 넣어드리죠. 그래서 다양성 관리 출제 포인트 싹 정리할 수 문제를 만들어놨어요. 일단 자, 최근 들어서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균형인사 정책 관련된 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작년 지방직구급은 영향가는 별로 없어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전국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셋 중에 도입된 순서 맞춰보시죠.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외웁니까? 저도 다 못 외워요. 근데 이거 어떻게 푸느냐? 1번 균형인사 정책 신나게 배우죠. 자, 이런 분야가 대상이다. 모를 수가 없는 내용. 자, 그리고 4번 사회적 소수 집단의 공직 진출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대표 관료제 적용 사례 모를 수가 없는 내용. 그리고 이제 2번, 3번을 비교하는 건데 3번은 장애인 구분 모집제는 선발 예정 인원의 일정 규모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그냥 장애인 구분 모집대 말을 풀어놓은 것 뿐이잖아요. 행정학 개념, 제도 이름들은 이름 자체가 그냥 개념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틀렸다고 합니까? 장애인 구분 모집제는 장애인만 구분해서 따로 뽑는다. 이걸 어떻게 틀렸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2번 별 영향가 없고 저도 못 외워요. 근데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균형인사 정책의 기본, 대표관리 기본은 양성평등 아닙니까? 양성평등 또는 뭐 약자 지원, 장애인, 뭐 양성평등, 장애인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도입이 됐어요. 뭐 장애인과 관련된 게 가장 먼저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양성평등이고 나머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또 현대사회가 되면서 추가된 개념들이에요. 뭐 이런 걸 바탕 풀어도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다양성 관리의 한 일환으로서 균형인사 정책 등등 여러 가지가 출제되고 있는데 자, 다양성 관리로도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예상 문제 가봅니다. 1번은 아까 했던 거 협의로는 균형 정책인 죄송합니다. 이제 광의로는 일과 삶의 균형 정책. 광의로는 일과 삶의 균형 정책. 그다음에 협의가 균형 인사 정책. 자, 그리고 이건 제가 다른 내용까지 하면 취소는 좀 다르게 긋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협의로는 구성원의 외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균형 인사 정책. 그리고 광의로는 구성원의 외적뿐만 아니라 내적 다양성도 확보하는 일과 삶의 균형 정책.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죠. 해설지에는 암기용 해설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정교하게 다 그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시간 선택제, 탄력 근무제, 재량 근무제, 원격 근무제 등 다양한 시험 문제 등장하고 있고 지방직 9급에서도 시간 선택제, 탄력 근무제 다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거죠. 근무 시간을 선택한다. 좀 짧게 일할 수 있는 게 시간 선택제죠. 원래 주당 근무 시간 40시간인데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게 시간 선택제. 지방직 9급에 출제됐고요. 그다음에 탄력 근무제. 이거는 주당 40시간은 지켜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바꿀 수 있죠. 주 5일이 아니라 더 짧게 일하거나 하루 8시간이 아니라 조정할 수 있거나. 아무튼 다 이거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거예요. 원격 근무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 정책. 이런 패턴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과거와 달리 다양한 행정소에 대응해야 되는 현대 행정에서는 다양성 관리가 생산성 증진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대표 관료제에 국한하면 대표 관료제가 공무원의 생산성을, 행정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땡이죠, 땡. 대표 관료제에 국한하면, 자,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객관적인 능력, 자격을 검증해서 뽑아요. 공무원의 전문성, 능률성 높일 수 있고, 행정의 생산성 높일 수 있어요. 근데 대표 관료제는 출신 집단을 반영해서 뽑고요. 능력, 자격을 엄밀하게 검증해 뽑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적주의 장점을 잃어버려요. 공무원의 전문성, 능률성, 행정의 생산성 저하되죠. 자, 그런데 대표 관리제 포함한 다양성 관리, 훨씬 넓어진 개념에서는 이게 생산성 향상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자, 과거에 예를 들어 자동차 종류도 한 종류밖에 없어 하나를 대량 생산하던 관료제 시대, 산업사회 시대에서는 조직 구성원들 말 잘 듣는 획일적인 집단인 게 유리한 거예요. 이 하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말 잘 듣는 획일적인 집단, 이게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고객들의 요구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요. 국민들의 요구, 원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요. 그러면 현대 행정의 생산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목표 달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집단의 요구에 대응하는 게 현대 행정의 생산성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직 성과가 아니라 뭐라고 적혀 있죠? 현대 행정에서는 또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행정수에 대응해야 되는 현대 행정에서는 이렇게 전문용어로 밑밥이라고 하죠. 밑밥. 논란의 여지가 없게끔 현대 행정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다양한 행정수에 대응하는 성과, 다양한 행정수에 대응하는 생산성은 다양성 관리가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제가 옳은 거 고란 문제여서 틀린 거 찾아내는 연습을 시키고 지워서 풀라고 쌍모에 넣어놨는데 어쨌든 이것도 같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혹시 다양한 행정수에 대응해야 되는 현대행정이라는 밑밥을 깔아놓고 다양성 관리가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그러면 땡이 되겠죠. 아무튼 대표 관리는 생산성 저하 맞아요. 근데 다양성 관리 더 확장했을 때는, 그리고 밑밥을 깔았을 때는 생산성 저하 땡입니다. 땡. 됐죠? 그다음 이제 4번은 이 중에서 출제가한테 제일 적긴 한데 이게 다양성 관리도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게 다양성 관리 차원에서 더 좋은 것이냐, 이걸 구분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 이건 외우진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영어를 잘한단 말이에요. 영어 표현만 잘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멜팅 팟, 팟 냄비에 재료들을 넣고 멜팅 녹여버려요. 국물 요리. 멜팅팟 국물 요리. 오케이? 샐러드 볼 그릇에 샐러드 야채들 넣고 녹여요? 아니죠. 그냥 섞어요. 끝. 그럼 이제 풀리나 안 풀리나 봅시다. 구성원들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좋아. 자, 멜팅팟은 국물에 때려박고 다 녹여버리는 건데 구성원들 특성 유지? 이상하죠. 구성원들 특성 유지하면서 좋아시키는 거는 샐러드를 각각 넣고 서로 녹아들진 않는 거예요. 샐러드 볼이죠. 샐러드 볼.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이질성을 주류 문화에 동화시킨다. 국물에 동화시킨다. 다 녹여버려. 이게 멜팅팟이라는 거죠. 너무 쉽죠?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근데 혹시 나오면 너무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자, 우리 행정학 내용은 무한정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똑같은 비중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면 무조건 떨어져요.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지난 시간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했던 거, 이런 것들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엄청나게 자세히 공부하고 이해도 하고 반복도 하고 기출문제도 수없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학 범위가 무한정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출제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는데 갑자기 혹시나 나왔을 때 어떻게 맞추느냐, 그런 것들은 가성비가 중요한 거예요. 쬐끔 공부하고 맞출 수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이런 요령들 모든 강의에서도 배우지만 특히 브리타 대비, 자, 제가 브리타 대비 여러 번 설명드렸죠. 4번 같은 게 브리타 대비 해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거. 아주 쬐끔 공부하는데 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이번 국가직 9급에서 관방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딱 10초 가르쳐줬는데, 제가 가르쳐준 똑같이 이것만 공부하세요! 라고 하는 게 독일, 프랑스 바꾸는 거, 그거 그대로 나와서 아주 반가웠던 분들 많죠. 10초 공부하고 맞추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냥 멜팅 팟, 샐러드, 뭘, 여러분들이 저보다 영어 잘하니까 영어 의미 그대로. 자, 이런 아주 조금 공부하고 맞출 수 있게끔 가성비 좋게 브리타 대비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브리타 대비 특강으로 이런 것들을 자세히 배웁니다. 자, 그러면 1강부터 차분히 들어오신 분들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 우리 합격을 위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 그리고 우선순위 높은 것들을 차분히 정말 많이 반복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대비하는지 공부 방향이 정확하게 잘 잡히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연근무제도, 이런 것들은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과거부터 계속 출제되고 있는데, 유연근무제도는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이다. 일과 삶의 균형. 근데 이제 유연근무제도 자체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예상 문제 드리는 거 한번 챙겨봅시다. 주당 근무 시간이 통상적인 공무원보다 짧다. 시간 선택제. 그리고 3번 보시면 주당 근무 시간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긴 해요. 그런데 다른 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탄력근무제. 자, 시간 선택제, 탄력근무제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시간 선택제는 주당 근무 시간 40시간보다 짧은 거예요. 일반적인 공무원보다 짧은 거예요. 탄력근무제는 주당 근무 시간 똑같아요. 다른 걸 조정한다. 자, 그리고 원격근무제야 쉽고요. 재택근무 같은 거, 스마트워크 센터 근무 같은 거.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유연근무 제도는 일과 삶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 과 현대행정에서는 생산성 향상, 둘 다 함께 추구할 수 있어요. 근데 1차적인 건 뭡니까? 일과 삶의 균형이겠죠.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보다는 생산성 향상, 이렇게 설명하면 틀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생산성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출제될지 가장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예시들, 아까 설명드린 것들, 그렇게 정확하게 그 전제 조건을 보면서, 여기는 뭐 밑밥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 정하는 거니까 이건 안심하고 땡해도 되겠네.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년도 지방직 9급에는 탄력근무제 세부 유형 있죠. 그걸 냈어요. 이것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요령을 배워볼 건데, 자, 탄력근무제 뭐라고요? 탄력근무제 주당 40시간 똑같다고요. 근데 다른 걸 바꾼다. 자, 그렇다면 공무원 자, 여기다 쓸게요.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당 40시간이죠. 집약 근무형은 주 5일보다 짧게 일하니까 집약 근무예요. 이렇게 이름에다 힌트가 있습니다. 자, 탄력 근무제는 40시간은 지켜야 돼요. 근데 다른 걸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집약 근무형은 5일보다 짧게 집약해서 일한다. 이렇게. 그러면 하루 8시간 일해서는 5일보다 짧은 기간 일해서 40시간을 채울 수가 없죠. 당연히 하루 8시간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일 8시간을 구애받지 않은 5일보다 짧게 근무함, 이 두 가지를 보면 집약 근무형이 정답인 문제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나머지 해볼까요? 자, 4번 근무시간 선택형. 하루 근무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루 근무시간 1일 8시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근데 주 5일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40시간 지키는 건 다 똑같고, 여기 어떻게 바뀌나. 그 다음에 시차 출퇴근. 시차 출퇴근형은 둘 다 지키긴 해요. 근데 뭘 바꾸느냐? 출퇴근 시간을 바꿔요. 출퇴근 시간만 바꾼다. 그러면 주 5일, 1일 8시간은 안 바꾸는 거죠. 끝났네. 1일 8시간을 구애받지 않아요. 근데 주 5일은 지켜야 돼요. 근무시간 선택형. 근무시간만 선택한다. 근무시간, 하루 근무시간 선택하는 형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같은 형태로 연습했는데 겉모습이 바뀌더라도 여러분들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양성 관리랑 관련해서 이미 나왔던 것부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싹 정리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갔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마무리. 자, 여러분들 잘 챙겨서 이번 지방직 9급에 뭐 제가 무조건 나온다. 뭐 신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는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무르익었어요. 그리고 나왔을 때 이 정도까지. 그리고 제가 가르쳐 드린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발 엉뚱한 내용 공부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찍어준 것들 무엇이 나온다 수준이 아니라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 어디를 바꿔서 땡으로 낸다, 이것까지 다 똑같이 나온 사례들이 정말 많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맞추게 되는 겁니다.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